바람이 부네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려나 봐요. 키워주신 부모님 속상하게 하지 않으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요 근래 저는 사람값을 못하는 것만 같아 자괴감이 듭니다.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저는 대학에서 만난 2살 연상의 선배와 3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사실 남자 경험도 없었고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해본 적이 없기에 시작도 헤어짐도 두려웠고 제가 그를 좋아하기도 참 많이 좋아했죠. 언제나 논리정연하고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어긋나게 되면 예민하고 무섭게 돌변했지만 그 정도 성질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자상하고 건실한 모습에 이 정도면 무던하게 살겠구나 싶어서 물 흘러가듯이 결혼 준비했어요. 외동딸인 저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셨던 우리 부모님.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간다고 집이며 혼수며 차며 예단이며 모든 걸 최고급으로 해주겠노라 이야기하셨죠. 상견례 자리에서 웃으며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이서방 얘기가 마음 아프셨다며 엄마 아빠가 이 정도는 꼭 해주고 싶다고 제 손을 잡고 몇 번을 이야기하셨어요. 혹시라도 네 명의라 시댁에 책 잡힐 것 같으면 이서방 명의로 집혀줘도 상관없다고 해주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거절하고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싶어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빌라에 들어가 살기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나머지는 그이와 제가 반반하여 결혼했고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인터넷에 사는 얘기를 들어보면 며느리들이 참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았고 시댁 등살에 못 이겨서 힘들어하고 고부 갈등, 안부 전화, 며느리 도리 등등 속으론 집도 해가고 공평하게 반반 결혼까지 하니 덜 해왔다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내 지분이 크니 시댁 때문에 힘들 일은 더더욱 없겠구나 싶었는데 시는 시인지 아니었고 그이도 남자는 남자인지 아니더라고요. 집해오고 반반 결혼해도 시자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제 자신을 보며 후회만 가득했네요. 시집 보낸 외동딸, 오매불망 기다릴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아파 명절에는 결혼 전에는 시댁 친정 번갈아 가면서 가자고 약속했지만 정작 결혼하고 나니 신랑이 그건 어렵겠다며 자식 결혼하는데 큰돈 못 보태줘서 의기소침해하고 계신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양보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돈 좀 해온 며느리가 유세 부린다 생각하고 상처받으실 거라고. 여긴 아직 대한민국이라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뒤집어 엎고 나왔어야 하는데 이혼이라는 게 큰 죄를 지는 것 같아 그러지 못하고 끌려다녔습니다. 다 제 잘못이죠. 첫 명절에 시 외곽까지 방문하는 바람에 3일을 꼬박 음식하고 인사하고 저희 집엔 그 주 주말에나 갈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라 식구들한테 며느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모르겠냐며 항상 어머니 편을 들던 신랑. 서운함에 펑펑 우니 첫 명절에 친정에 바로 가는 유부녀들이 몇이나 봤냐고 다그치대요. 나도 결혼 후 첫 명절인데 너무 신랑 쪽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건 결혼 전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공평하게 살고 싶어 반반했고 그 비싼 집까지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어쩜 이러냐 소리 지르니 막말로 그 집 내 명의 네 명의도 아니고 장인어른 명의인데 그게 어찌 집을 해온 게 되냐고 합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리고 남녀가 가정을 맺고 사는데 평균적인 결혼 비용이 얼마인지 아냐고 남자가 훨씬 많다고. 근데 그게 네 생각엔 올바른 것 같냐며 둘이 만나 가정을 꾸리는데 남자가 더 큰 돈을 해오는 걸 바라는 건 된장녀 아니냐고. 공평하게 반반해서 결혼했으니 서로 할 말 없는 거라 하대요. 여긴 아직 대한민국이기에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평해질 순 없으니 순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랍니다. 며느리 들어왔다고 정부 치려고 노력하는 시어머니 몇이나 되겠냐고. 우리 엄마 불쌍한 거 하나도 몰라주냐는 그이. 매일 아침 전화에 아침밥은 챙겨주는 거냐고. 아침엔 삼삼하게 따뜻한 국 한 그릇, 갓 지은 밥 한 그릇이면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한다며 다른 건 몰라도 국과 밥은 꼭 아침에 지으라네요. 매일 아침, 저녁 꼭 저에게 전화하셔는 아침밥, 저녁밥 잘 차려야 한다고 얘기하시고 장 뭐 볼 거냐고
이거 사서 이거 하고 저거 사서 저거 하라고 항상 얘기하고 아침 저녁 밥상 사진 꼭 찍어보내라고 들들 볶고 음식 간섭까지는 크게 이해해보겠는데 밥상 사진은 용 이해가 안 가서 되물으니 아직 살림이 서투르니 내가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고 어차피 우리 아들 입맛 맞춰서 요리할 거 아니냐고 우리 아들 입맛은 내가 잘하니 가르쳐주려는 거지 별뜻 없다고 오해 말라던 시어머니. 혹시라도 큰애가 딸이면 친척의 면이 한 선이 웬만하면 아들 낳을 수 있게 네가 몸조리 잘하고 좋은 씨 받을 수 있게 경건한 마음으로 살라고 한 시어머니. 지난 2월 시누이 사돈어른 생신상에 저까지 동원되어 꼬박 이틀을 음식하고 라면과 누룽지로 밥 때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서럽던지 남몰래 눈물을 흘렸는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신랑한테 이야기하니 그깟 음식 좀 도와준 게 그렇게 서글플 인이라며 외동이라 그런지 참 가족관계를 이해를 못한다고 가족의 정이 부족하다고 절 다그칩니다. 둘보다 셋이 하니 음식이 훨씬 수월하게 끝난다며 다음번 제사 때 일손 부탁드려도 되냐고 웃으며 물어보는 시누이를 맘 같아선 뺨이라도 한 대 때리고 싶었는데 가족끼리 당연한 걸 왜 부탁이라고는 말을 쓰냐고 핀잔을 쓰던 시어머니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시누이 집과는 30분 거리니 네가 신경 써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신경 써주고 쌍둥이 조카들도 봐줄 수 있으면 최대한 봐주라고 하시면서 그래야 네가 애 낳았을 때 시누이가 너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돕고 사는 거니까 나쁜 마음 갖지 말라고. 외동이라 가족의 정을 모를 텐데 이럴 때 정도 쌓고 배우는 거라고. 그리고 한 달에 거의 열흘 정도는 시누이 쌍둥이 애들을 보느라 퇴근 후 제 생활과 주말이 없었습니다. 신우가 오빠가 있어서 그렇지 언니나 여동생 있었으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애 봐주고 몸도 케어해주고 할 텐데 너도 외동이라 이런 정을 못 느끼지 않냐며 잘 좀 신경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시던 시어머니. 모질고 모진 시집살이에 필요할 땐 가족이고 아닐 땐 이방인 취급하는 시댁 인간들. 행복하다고 잘해주신다는 거짓말조차 이젠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 모든 걸 말씀드리고 친정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전 제가 정말 외동으로 자라서 그렇다. 외동이라 모른다 소리가 이렇게 뼈에 사무치는 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신랑은 대한민국에서 결혼해서 이 정도도 못 버티는 여자가 어딨냐며 돈 좀 해왔다고 남자 아래로 보는 거냐고 협의 이혼은 절대로 못 해준다고 원하면 소송 진행하고 위자료 준비하라고 하네요. 유책 배우자는 본인이 아니고 저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둥글하게 참고 웃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 하루하루가 괴롭고 또 괴롭고 죽고 싶습니다. 왜 못했을까? 왜 따지지 못했을까? 왜 말을 못했을까? 왜 더 일찍 나오지 못했을까? 대체 왜 더 일찍 이혼 생각을 못했을까? 후회에 또 후회만 되네요. 내가 참고 이해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었는데 왜 부모님께 숨기고 잘해준다고 거짓말만 하면서 왜 그를 감싸주고 나 혼자 노력을 했을까? 왜 나 혼자만 우리 가정을 위해 노력했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가슴을 쳐내리며 꽉 막힌 가슴으로 눈물을 쥐어짭니다. 좋게 좋게 끝내고 싶어 협의 이혼을 이야기했는데 도무지 뜻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아 두 다리 건너 변호사 지인을 통하여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나면 제 자존감도 제 인생도 밝고 행복하게 웃고 또 웃으며 행복할 수 있겠죠? 후기 글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역시 돈 앞이더군요. 그렇게 소송 걸 테면 걸어보라고 하던 신랑은 자기도 나름 알아보았나 봐요.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저희 아빠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 분할과는 상관없고 유책 사유도 저보다는 자기 쪽에 있는 상태니 돈 들여 소송해봐야 자기한테 이득될 게 없다는 계산이 섰는지 제게 전화를 걸어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조용히 협의 이혼하는 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나 덜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만나는 봐야겠다 싶어서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어요. 퀭한 얼굴로 나온 신랑은 대뜸 잘못했다는 말부터 하길래 전 놀랐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모습이 참 낯설더군요. 그래서 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 대답을 하지 못하던 신랑은 그냥 다 미안하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잘하겠다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시댁과 나 평생 영크게 해줄 수 있냐고요. 또 아무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동안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다. 하지만 며느리 도리만 찾고 한반도 사람다운 대접을 해주지도 않는 시어머니나 시누나, 나는 더 이상 안 볼 건데 그렇게 해줄 수 있냐? 다시 물어봐도 신랑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사실 신랑이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도 저는 이혼에 대한 결심은 변함이 없었을 겁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때는 제 전부였고 사랑했던 이 남자의 마지막 양심을 말이에요. 말이라도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며 다시는 시댁이랑 엮일 일은 없을 거라고 해주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이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끝끝내 아무 말도 없던 신랑은 뜬금없이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시간을 달라는 거냐니까 집 내놓은 거 조금만 있다가 내놓으면 안 되냐고, 당장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데 그제서야 왜 이 인간이 안 하던 사과를 하는지 바로 알아차렸네요. 소송 진행하면서 아빠 집을 내놨어요. 신랑이랑 함께 살았던 그 집에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집안 구석구석 내 아픈 기억들 뿐이라 아빠에게 부탁해서 팔자고 했었거든요. 신랑에게는 말 안 했었는데 아마도 집 보러 온 사람들 때문에 알게 되었나 보네요. 제가 당신 집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마누라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가 있어서 집에 들어오려고 하냐고 그랬다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 떨어지게 만드시는 시어머니네요. 그러면서 그동안 행복한 순간들을 생각해보라고, 이렇게 끝내는 건 진짜 아니지 않냐고 하길래 나는 당신이랑 결혼하고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고 설령 있었다고 해도 내가 겪었던 고통들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짐 싸서 알아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전혀 변할 기미가 안 보이자 그 인간은 서서히 표정이 굳어지더니 저보고 독하다고 하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독한 건 당신의 가족들이다. 가족 간의 정 운운하면서 자기 딸 사돈네 행사에게까지 며느리 불러들여 종년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 엄마라는 사람이 독한 거고, 허구한 날 지 새끼들 나한테 맡겨놓고 하루 종일 놀러 다니는 당신 누나가 독한 거고, 자기 와이프 개 끌려다니듯 여기저기 불려가 일만 하다 힘들다 한마디 하면 위로해주기는커녕 외동이라 가족 간의 정을 모른다고 타박만 한 당신이 독한 거지. 내가 왜 독하냐고 따졌습니다. 울지 말자, 울면 지는 거다 몇 번을 다짐했지만 이미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다 하자 싶어 말을 이었어요. 반반 결혼 반반 결혼 말이 반반이지 집도 내가 해온 건 왜 안 따지냐. 명의가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던 말던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서 살았던 건 사실 아니냐. 남들은 와이프가 집해오면 고맙다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이라도 하던데 당신은 반대로 집해왔다고 유세 부리냐는 소리 나오고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끝까지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할 말 없으면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힘들어했는지 아예 짐작조차 못하는 사람이고 무슨 대화를 더 하겠나 싶어 법원에서 보자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쇼윈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죠. 한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이 사람이다 싶어 결혼을 결심하고 조금씩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냥 참으면서 보냈던 세월이 너무 한스럽고 후회돼요. 왜 진작 이건 아니라고 못 참겠다고 발버둥치지 않았는지. 뭐 누굴 탓하겠어요. 전부 못난 제 잘못이다 싶네요. 이혼하겠다고 소송 중인 딸을 보는 부모님께 제일 죄송하고 또 아까운 세월 그냥 날려버린 제 자신한테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이혼 소송 후에 홀가분한 몸이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하고 싶어요. 누가 한마디 욕을 하면 같이 욕하고 한 대 치면 똑같이 맞받아 치고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살고 싶네요. 누구 말대로 애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할까요? 혹시라도 아이가 있었다면 제 성격상 아마 계속 참고 살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중에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시간 참으며 혼자 병들어 갔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아직 애도 없고 혼자 살아도 먹고는 살만할 정도는 되니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혹시라도 제 글을 읽고 저와 비슷한 상황이다 생각되는 분들은 제발 부탁드려요. 저처럼 참고만 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스스로는 이미 답을 알 거예요. 부정하고 싶을 뿐이죠. 마치 제가 그랬듯이요. 하지만 참고 또 참고 살다 한계는 분명히 올 거고 그때는 아마도 많이 늦을 거예요. 그러니 아니다 싶을 때 멈춰서 뒤돌아가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네요. 저도 늦었지만 이제라도